다음 사안으로 짚어볼 거는 뭐 할까요? 네, 우리 슈퍼위크가 끝난 상황에서 이재명의 대세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우리 기레기들의 근데 평론에 대해서 네. 무너졌다는 데도 쓴 데도 있지만 사실은 대세론을 입증했다는 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51%를 얻었다는 걸 놓고 네. 대세론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대세론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언론도 있다는 거지. 이상해. 네. 중요한 건 51%를 과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재명 지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지역에서. 네. 어.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누적 투표율을 보면은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경북, 강원까지 해가지고 더하기 1차 국민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합산을 하면은 이재명 51.41%로 1위고 이낙연 31.08% 2위, 추미애 11.35%로 3위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빅3가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이렇게 됐습니다. 아, 전 진짜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낙연이 2위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게 이번에 조직표겠죠. 조직표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 온라인 당원 선거였으면 거기서는 분명히 추미애가 앞섰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막판에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안에는. 그렇지. 저 200만 명 중에 최소 20만 명 이상은 역선택을 위해서 저쪽에서 흘려보낸 사람의 공산이 높아요. 그 역선택까지 합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못 얻었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이낙연 자체가 순수하게 얻어낸 편 10%도 안 된다고 봐야 난 정상이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사실은 추미애 장관 전 장관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사실은 지지자가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합치면 더 사실은 한 명이 1등으로 딱 올라가는 거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누적돼 있는 게 이제 51대 13이지만 이번 주로만 따져 놓고 보면 18%까지 올랐어요. 추미애 장관 관련한 지지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제 추미애 장관을 띄우는 1번에서 거지. 6번으로 조금 옮겨간 세력들이 있다는 거고 결국 이 둘을 합치면 매주 갈수록 이 둘을 합치면 이낙연에 대한 비중은 점점 더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낙연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나마 중립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음 주 호남 경선을 비롯한 서울 경기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아주 깨박살이 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는 진짜 너무 기분 나빴던 게 문자를 받았어. 이런 씨, 너 나한테 왜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씨. 완전 짜증나. 문자 왔어요? 나 문자 받았어요. 누구한테 왔어요, 문자가? 박시종한테. 어? 너는 되게 웃긴 게 제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제가 그 문자를 여러분도 아마 받으신 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를 읽어드릴게요. 자, 이낙연 후보 비서실 부실장 박시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저 이분 몰라요. 여러모로 내년 대선이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패할 경우 이명박 때보다 더 잔인한 보복을 예감합니다. 누가 한다는 거야? 뭔 소리야? 난 이것도 너무 기가 막혔어. 야, 그럼 이재명이 우리한테 이명박보다 더 심하게 보복한다는 거야? 뭐지? 저는 이게 너무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협박하는 거예요. 잘 봐. 이명박 때 노무현 대통령 죽었지? 야, 이명박 때보다 더 심한데 문재인 대통령 살아있을 수 있겠어? 라고 저는 이 한 문장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이겨야 하기에 이낙연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승패가 엇갈리는 것이 대선입니다. 국민의힘도 검증을 통해 1위 후보를 갈아치울 태세지 않습니까? 우리만 검증 없이 예선을 치러서는 뭐 본선에서는 필패합니다.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 수치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쪽이 원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 노림수를 경계해야 합니다. 본선에서 이길 안전한 카드는 이낙연 후보뿐입니다. 호남은 옳은 길, 이렇게 써? 승리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그 힘과 지혜가 절실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홍준표, 이재명과 붙는 게 가장 좋은 구도. 국민이 쌍욕하는 사람 뽑겠나? 이 기사를 링크를 걸었어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근데 저는 진짜 이걸 얘네 야. 니네 네거티브 안 한다며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이거 네거티브 아니고 뭐니?
아니, 그리고 왜 미쳤네. 나한테 자꾸 문자질이야? 참 이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이런 사람이 우리 진영 안에 있다는 거를 대놓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도 이런 선거전을 한다는 게 전 부끄럽습니다. 아니 문자가 거의 협박에다가 협박이에요. 이낙연 안 약간, 뽑으면 문재인 오. 대통령 어떻게 될까?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저쪽은 협박을. 와, 저쪽은 이건 진짜. 유력 1위 윤석열 갈고 새 사람을 뽑으려고 하잖아. 우리도 우리도 그래야 가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아, 이런 그래. 식의 또라- 비교가 안 되는 얘기라고. 저기요. 또라이야? 갈긴 가는데 왜 가는 게 꼭 이낙연이어야 돼? 그러게. 추미애일 수도 있잖아. 예. 왜 이낙연 야, 왜 본선에서 이건 아무 문제 진짜. 없을 사람? 추미애. 되게 아무튼 미쳤네. 이제 내가 보기엔 이게 이제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와.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낙연에 대한 프레임을 어느 정도 지켜주던 이제 진보 언론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대놓고 이낙연 까기에 나서야 될 때가 왔다고 봐요. 아니 근데 또 뭐 이낙연 뭐 심하게 까지 말아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자, 우리 한 진영에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까고 보듬고 가지만 나는 지금 대놓고 내부에서 이런 그건 식으로 아니야. 자중질환을 일으키면 이제는 왜 네가 아닌 거에 대한 증거를 까서 보여줘야 돼. 물론 이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는데 더 열받게 많은데 사실 그 저 박시종 저 사람이 보낸 문자를 사실 저 누구야 국민의힘에서 보내도 짜증 날 것 같은데 이걸 민주당에서 보냈어? 그러니까 장난쳐, 지금? 나는 딴 거보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야, 후를 걸고 협박질하는 게 제일 짜증나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길래 왜 보복을 당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설정하고 아예 전제하고 얘기하는 게 더 기분이 더러워. 아무튼 대세는 무너졌고요. 이제 뭐 호남 선거 안에서 저는 정말 놀랄만한 수치로 이낙연의 개망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30%대를 뚫었다. 5% 상승했다. 이재명은 3% 줄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기사가 나오냐면 이게 이낙연이 의원직을 걸고 막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니들 구상대로 쓰시고요. 자, 지금 여기가 니네들한테 유일한 중립벨트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호남이나 서울 경기에 들어왔을 때 또 선거인단도 제일 많아 이쪽에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표 차이를 보이며 니들이 3위에게 역전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라고. 고은님이 전 답장했어요. 그래도 안 뽑으니까 자꾸 보내지 마세요. 어머 친절도 하셔라 고은님. 아 진짜 친절하시다. 진짜 친절하신 분이네. 우리 같으면 쌍욕을 하거나 바로 차단을 걸어버리는데 아우 친절하셨네요 고은님. 친절하게 네. 보내지 아니, 마시라고. 그래도 안 뽑아요. 보내지 마요. 너무 친절하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이게 비판을 안 하고 우리 편이라 가만 놔두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이런 놈들 또 나와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해요. 이렇게 해도 이런 짓을 또 되는구나라고 해. 생각하고 또 한다고. 이번 기회에 탈탈 털어내버려야 돼요. 진짜. 참. 어차피 이제 대선은 못 나가게 됐으니까 저는 이번 후보 결과에 불복하고 의원들 끌고 저는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직도 미리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게 되면 의원직에 대한 욕을 처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무소속이 돼도 상관없다는 각오로 저는 지금 던졌다고 생각해요. 네. 참.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추세로 가면 경선 불복과 민주당 안에서의 파벌 싸움 내지는 분당 사태는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은 이뤄도 대선 이후에 앞으로의 정당 정치 안에서 국회 안에서 이른바 얘네들이 30명만 넘게 끌고 나가게 되면 역전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여소야대 구도, 빼서? 여대 야소 구조가 뒤집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욕을 먹더라도 옛날 3당 합당하는 마음 어쩌고 이런 것도 쓸 거예요. 3당 합당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래야 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갑니다라고 뭐냐? 얘기해갖고 3당 합당 입 밖에만 꺼내봐 죽여버릴 테니까. 진짜. 그리고 나가갖고 처음에는 중간지대에 있는다고 하겠죠.
근데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표결은 다 저쪽 손 들어주면서 결국은 앞으로 있을 다음 정부의 개혁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한 이 다리를 걸라고 나설 거예요. 아니 뭐 그까지 안 가고 그냥 싹 이번에 정리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려고 하면 싹 내가 정리해야지. 이러고 나가면 내 정치 생명이 끝나는구나. 안철수 따라 나셨다가 거지됐던 그 당시에 국민의당 호남계 의원들의 사례를 니들이 더 처절하게 깨우쳐 봐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지금의 어떤 그 이엄중 씨의 말로가 이언주 씨하고 비슷해지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지. 선택 잘해야 되는 게 함부로 3당 합당 입 밖으로 꺼냈다고는 역풍 엄청 세게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깨시민들한테 3당 합당이라는 단어는 노무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합할 수 없다고. 나안 반대한다고. 해야 가겠다고. 된다고. 거기서 목적 높여 그렇게 끌려나가시던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 장면을 너무 선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단어를 밖으로 꺼내지는 못할 겁니다. 진짜로. 생각이 있다면. 생각 없어요, 이 새끼들은. 네. 아무 생각 없는 그렇죠. 집단입니다. 생각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